그래서 이 X가 덤이라고 하는 말이 열이고 엑소가 이제 밖으로 해서 그걸 우리말로 이제 발열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발열이다라고 하는 말의 뜻은 이제 이렇게 받아들여야 돼요. 첫 번째 1. 자, 그 왜 앞서서 했던 말 중에 그 표시가 없어도 금연이 기본이다 뭐 이런 말 있었다고 했었죠. 기억나요? 그런 것처럼 연력학에서는 표시가 없으면 그 대상을 누구로 기준으로 두는 거야 항상. 표시가 없으면 항상 연력학에선 항상 누구 대상을 그러니까 개 시스템을 항상 기준으로 둔다고 했죠.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상 이 어떤 표현을 할 때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그건 항상 시스템에 대한 언급이 바로 연력학에서의 항상의 관점이에요. 그러면 이 발열이라고 하는 말은 이거예요.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방출된 거다.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방출을 했기 때문에 바로 어떻게 된다? 시스템의 열량의 함유량은 증가하는 거겠어요? 감소하는 거겠어요?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이 방출됐다고 하면 그 시스템의 열량을 가지고 있는 그 정도는 증가했겠어요? 감소했겠어요? 당연히 감소했겠죠? 알겠죠? 감소했겠죠? 이때 어떤 표현을 쓰느냐? Q 시스템 요 음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그 가지고 있는 열량의 그 전체 함유량이 열량이 감소했을 경우 Q의 부호가 음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시스템 관점에서 역으로 서라운딩은 열을 흡수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서라운딩은 열을 흡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흡수했으니까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는 증가하겠어요? 감소하겠어요? 증가하는 거고 그 부호를 플러스라고 해야 되겠어요? 마이너스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 부호를 플러스라고 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시스템에서 열이 방출됐다면 시스템의 열량은 감소 그리고 그게 서라운딩으로 갔을 테니까 서라운딩은 열을 받아들여서 증가 알겠죠? 그리고 이때 참고로 시스템의 열량 변화에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를 더한 것 이걸 뭐라고 할까요? 시스템의 열량 변화 더하기 서라운딩의 열량 변화 한 게 결론적으로 뭐가 될까요? 바로 Q 누구? Q 누구? 유니버스가 되겠죠. 왜냐하면 시스템의 서라운딩 더한 게 그게 뭐가 돼야 돼요? 항상 우주가 돼야 되잖아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의 서라운딩을 더해 전체 우주가 된 것.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둘의 열량의 변화는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되는데 이건 항상 값이 뭐가 돼요? 전 우주의 열량 변화는 바로 0이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그래서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0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전 우주의 열량 변화가 0이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해요? 요거를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이때 오해 없어야 되는 게 Q 유니버스가 0이라고 하면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면 안 되냐면 우주에 열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자, 우주에 열이 없다. 그렇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라 우주의 열량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해하셨어요? Q 유니버스 0 이렇게 쓰면 우주에는 열이 없구나. 그게 아니고 우주의 열량에 변화가 없다. 그래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 열량은 우리가 열량이라고 하지만은 엄밀한 표현으로는 그 열량의 변화량을 줄여서 열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었죠. 기억하세요? 네. 기억나요? 꼭 기억해야 돼. 그리고 그 열은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경로함수예요, 상태함수예요. 열은 정확한 상태함수 알겠죠? 아니 정확한이라기보단 유명한 경로함수. 또 속을 뻔했네.
그래서 이 열은 아주 유명한 경로함수라는 거.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뭐로 표현해요? 경로함수이기 때문에 소문자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저번 시간에 했던 거 기억해야 돼요. 알겠죠?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다들 리셋된 것 같은데 그럼 안 돼요. 알겠죠? 왜? 아 진짜로요? 이따가 복사해 줄게요. 우선 필기 쭉 하시면 되겠죠? 네. 우엉이였죠? 우엉이. 이름이 아니 자기 이름 뭐였더라? 홍영. 홍영. 이거 웬 우엉이지? 홍영. 홍영. 무슨 홍영이죠? 최홍영. 최홍영. 알겠습니다. 최홍영. 알겠습니다. 최홍영. 혹시 홍흥봉 씨 알아요? 홍흥봉 씨. 홍흥봉 씨 몰라요? 아니 이름에 이응이 많이 들어가서 혹시 홍흥봉 씨 아나 싶어가지고. 인터넷에서 되게 유명해요. 저 유튜브에 홍흥봉 씨 찾아봐요. 그러면 되게 깜짝 놀랄 거예요. 홍흥봉이라고 치면 유튜브에 치면 쫙 나와요. 홍흥봉. 홍흥봉 씨가 엄청 유명한 그 흥부가 노래 부르신 분이거든요. 네, 홍흥봉 씨 한번 찾아봐요. 깜짝 놀랄 거예요. 자 어쨌건 자 그래서 발열이 되면 시스템에서 서라운딩으로 열량은 이동해서 시스템은 열량 증가, 서라운딩은 열량 감소.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서라운딩의 온도가 자 올라가겠어요, 내려가겠어요? 서라운딩의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떨어지겠어요? 온도가 증가할 수 있어요. 서라운딩의 온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서라운딩 온도가 증가할 수 있습니다. 열을 받았으니까 뜨끈뜨끈해진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 증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수. 그럼 수란 말이 뭐예요? 수가 뭐예요? 증가할 수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렇지. 증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증가 안 하면 어떤 경우가 있을 수 있겠어요? 증가 안 하면. 자, 서라운딩은 열을 받았어요. 그죠? 시스템으로부터. 서라운딩이 시스템으로부터 열을 받아서 온도가 증가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항상 증가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증가하지 않으면 어떤 게 가능하겠어요? 온도 얘기만. 준밤아 온도만 얘기해봐요. 지금 준밤아. 그래. 꼭 가만 있어 먹으면 준밤이가 막 사고 치고 그러면 그럼 난 누구랑 상담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준밤이가 막 수업 시간에 맨날 자고 막 시험 전에 맨날 막 성적도 안 좋고 그럼 난 누구랑 상담해야 돼요? 그래요? 그 재밌는데? 그래요? 그래? 그래? 알았어요. 준밤아 기대할게요. 네. 그래. 자 어쨌건 자 anyway 자 그래서 그 온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얘기는 증가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증가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고요? 모르겠어요? 증가하지 않는다면 뭐냐고요? 자 증가하지 잘 봐. 만약에 플러스가 있다. 그럼 플러스의 반대말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플러스의 반대말이 뭐가 있냐고요? 그렇지. 0이거나 마이너스가 플러스의 반대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은 온도가 증가할 수 있지 않은 건 온도가 뭐 할 거냐고요? 온도가 감소하는 건 불가능하겠죠? 감소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열을 받았는데 어떻게 온도가 감소해요? 상대적으로. 그런 건 경험적으로 있을 수가 없거든요. 하지만 경험적으로 열을 받아도 온도가 할 수는 있다? 온도가 일정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뭐냐면 이런 경우 서라운딩이 거대할 경우는 온도가 일정할 수 있죠.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저거 굉장히 중요해요. 나중에 엔트로피 할 때 아주 중요한 그 요소로 사용되기 때문에 저거 꼭 알아야 돼요. 예를 들어 라면 끓여 먹으려고 이제 가스레인지에 불 올려가지고 화석연료를 연소시키잖아요. 화석연료를 연소시키는 게 전형적인 무슨 반응이에요? 화석연료 연료시키는 게 발열이잖아요. 아 그래서 종이에 불 붙여봐요. 차가워져요. 띠긴띠긴해져요. 띠긴띠긴 하잖아요. 띠긴띠긴. 그러니까 뭐냐면 종이 같은 걸 연소시키는 그런 들이 그 뭐냐면은 대표적인 이 발열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종이나 화석연료를 태워서 방출된 열이 결국에는 어느 쪽으로 이동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으로 이렇게 열이 이동을 하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라면 먹으려고 가스레인지 올려가지고 물 끓였더니 그 열로 지구가 열을 받아들여가지고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가지고 북극곰이 전멸했어. 멸종한 거야. 이 북극곰의 멸종은 여러분들이 라면을 끓여 먹어서 그런 거지. 예? 예? 뭐라고? 자, 생각해봐요. 자, 그렇다고 생각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런데 보통의 경우 우리가 종이 좀 태우고 나무 좀 태운다고 해서 우리 지구의 온도가 막 변하냐고요. 심각하게 변한다고 보이지는 않잖아요. 왜 그러면 분명 발열 반응이 됐고 우리 주변이 열을 가져갔는데도 왜 온도가 안 변하냐고요. 그 주변이 거대하기 때문인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서라운딩이라고 하는 게 무지막지하게 커서 열 용량이나 비열이 아주 크면 열을 받아들여도 인간 입장에서는 그 온도 변화를 거의 인식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게 이제 고전 연력학의 관점이지. 하지만 지구가 거대할 뿐인 거지 지구가 무한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전 인류가 화석연료를 써버리는 바람에 요즘 이제 실제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 이런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죠. 뭔지 알겠죠? 그래서 이제 그거는 이제 연력학이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거는 이제 전 인류가 합심해서 지구의 온도를 한꺼번에 올린 거고 그냥 뭐 한 개인이 어떤 쭈그렁 조그만 방에서 뭐 실험 하나 했다고 해서 그 덕에 바로 지구의 온도가 변한다. 요거는 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죠. 알겠죠? 그래서 발열이라는 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걸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그러면 발열 반대말은 뭐가 있겠어요? 흡열이겠죠? 흡열은 영어로? 엔도라고 합니다. 당연히 이제 어떻게 번역하냐면 흡열이라고 번역하는데요. 여기에 엔도 어떤 뜻이겠어요? 안으로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엑소, 엔도 모두 이제 그리스어 어근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온 어근인데 엑소는 밖으로, 엔도는 안으로. 그러면 당연히 엑소 반대말일 거 아니에요. 엑소 반대말. 그럼 엑소 반대말이니까 서라운딩에서 으로부터 시스템이 열을 뱉어냈다는 얘기예요? 받아들였다는 얘기예요? 시스템이 열을 받아들였다는 얘기겠죠? 그럼 시스템이 열을 받아들였으니까 이 경우 Q 시스템의 부호는 양수가 돼야 되겠어요? 음수가 돼야 되겠어요? 양수. 무슨 말 알겠죠? 양수. 그리고 서라운딩은 결국 열을 얻었어요. 서라운딩 입장에서는 열을 잃었어요. 서라운딩은 열을 잃었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온도가 올라가겠어요? 온도가 떨어지겠어요? 온도가 감소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죠?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짚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 거예요. 발열이다 흡열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거든요. 발열이다 흡열이다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 잘 봐요. 봐봐. 이 종이를 태웠어요. 그럼 이제 서라운딩을 지구 거대하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서라운딩을 그냥
타는 종이 주변에 그냥 내가 이게 얘를 보고 있는 이 주변 정도를 서라운딩이라고 해보자고요. 그죠? 그죠? 그럼 잘 봐. 종이 태우면 발열이라고 하죠. 발열이라고 하죠. 그러면 종이 태우면 우리 경험상 차가워져요, 뜨거워져요? 뜨거워지죠. 그 뜨거워진 건 종이 연소 반응에 대한 시스템이 뜨거워진 거예요, 서라운딩이 뜨거워진 거예요? 서라운딩이 뜨거워진 거라는 걸 명심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왜냐하면 잘 봐. 이 종이 태우죠. 그럼 이걸 종이를 태우면 이 종이의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 종이를 태웠을 때 종이의 온도가 올라가는지는 알 수 있어요? 절대 알 수 없어요? 자, 종이의 온도가 올라가면, 아니, 종이를 태우면 종이의 온도는 올라가요, 떨어져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왜 그렇죠? 바로 관찰자가 종이 안에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관찰자가 종이 안으로 들어가야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종이로부터 뜨거워지는지 차가워지는지 온도 측정을 할 수 있는데, 관찰자는 항상 어디에 있다고 했죠? 관찰자는 항상 서라운딩에 있다고 했죠. 온도가 변하는 건 무조건 어디서 변하는 걸 인간이 알 수 있다고요? 서라운딩에서 온도 변화만 인간이 알 수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발열이면 온도가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발열이면 온도가 올라간다 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재밌는 건 발열의 주어와 온도가 올라간다의 주어가 달라요. 발열은 누가 발열하는 거예요? 시스템이 발열하는 거예요. 온도가 올라가는 건 누가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서라운딩이 온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흡열도 마찬가지예요. 흡열 반응이 되면 온도가 차가워진다, 뭐 이렇게 흡열 반응이 되면 차가워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상식적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중요한 건 흡열 반응의 주어와 온도가 떨어진다, 차가워진다의 주어가 다른 거예요. 흡열은 누가 하는 거예요? 흡열은 주어가 누구예요? 시스템이 하는 거고요. 온도가 차가워지는 주어는 누구예요? 서라운딩이에요. 이해하셨어요? 즉 온도를 표현할 수 있는 건 무조건 서라운딩의 온도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알겠죠? 이해하십니까? 긍정적 논리를 그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78페이지 78페이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누가 온라인에 여기구나. 유현 소리 잘 들려요? 현현 유현 소리 잘 들어가요? 유현 소리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뿅. 오케이. 좋았어요. 유현이 잘 들리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내용. 자, 그 다음 해볼 건 교재 78페이지에 있는데 요 자, 연력학 제1법칙. 표현으로는 first law라고 하는데요. first, second 뭐 이런 말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연력학 제1법칙을 영어로 first law라고 하는데, 홍흥군 괜찮아요? 흥봉군 괜찮아요? 이거 기재라고 그래. 잘 보세요. 자, 연력학 제1법칙 여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하나 알아야 될 게, 자, 바로 이제 지금 등장하는 내부 에너지라고 하는 함수입니다. 내부 에너지. 자, 원래 표현으로는 인터널 에너지인데, 이건 이제 우리말 번역으로다가 내부 에너지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요. 그 책마다 표기하는 방법이 다른데, 그 어떤 책에서는 이제 U 뭐 이렇게 쓰기도 하고 또 E 이렇게 쓰기도 하는데,
이게 그 사람마다 이게 취향이 좀 달라서 나는 이걸 선호해요. 이거 선호하는데 어떤 책에서는 U라고 돼 있기도 해요. 책마다 다르니까 뭐 U로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하고. 자, 그럼 이게 뭐냐? 얘는 우선 첫 번째 1. 이 내부 에너지는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를 뜻해요. 시스템이 가져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 모든 종류의 에너지. 그러면 그 시스템이 가질 수 있는 그 모든 종류의 에너지다. 그럼 이제 이게 이제 뭐가 있을 거냐? 예를 들어 이제 이런 게 있죠. 뭐라고 쓸까? 뭐라고 쓸까? 구분. 자, 뭐가 있을 거냐면, 여러분 이제 그 들어봤던 에너지 중에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좀 설명을 예를 들어 보면 되는데, 혹시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역학적 에너지?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역학적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깜짝이야. 왔어요? 그래요. 그래요. 시험거스. 그래요. 뭐 시험거스 어디 앉을래요? 여기 앉을래요? 저 앞에 앉을래요? 아니면 저기 뭐야 또윤이 옆에 앉을래요? 에? 왜 뭐 또윤이 냄새 나요? 왜 또윤이한테 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이상한 사람이네. 자, 시영이 이상한 사람 손 들어봐요. 진짜 이상한 사람인데 진짜. 진짜. 진짜 왜 또윤이 옆에 싫은 거예요? 되게 이상한 사람인데. 진짜. 우성아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하죠. 그래, 이상해. 그래요. 자, 봐요. 자, 봅시다. 어쨌건 자,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란 말 들어본 적 있죠? 그 다음 화학 에너지란 말도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그죠? 혹시 또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나요? 핵 에너지. 이런 거 등등등 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모든 종류의 에너지가 바로 저기에 있는 그 뭐냐면은 그걸 답한 게 그걸 내부 에너지라고 할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자, 또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뭐로 구분이 되나요? 역학적 에너지는 뭐하고 뭐로 구분돼요? 운동 에너지하고 위치 에너지로 또 표현이 되죠. 그럼 시스템을 구성하는 알갱이들이 있을 건데 그 알갱이들이 막 움직이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 걔네들 사이에 위치 에너지가 또 있으면 합해서 역학적 에너지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 화학 에너지는 무슨 반응을 수반하는 거겠어요? 무슨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량이겠어요? 화학 에너지가 말 자체로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어떤 열량이겠죠. 그렇죠? 그다음 핵 에너지는 무슨 반응에서 또 출입하는 열량이겠어요? 핵 반응에서 출입하는 에너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생각을 해봐. 어떤 시스템을 구성하는 물질이나 알갱이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막 돌아다닐 수도 있고 막 위치 에너지가 있을 수도 있고 막 화학 반응이 될 수도 있고 막 지들끼리 핵 반응이 될 수도 있고 이거 말고 더 있나? 뭐 이게 다죠. 거의 그렇죠. 뭐 그 외에는 우리가 딱히 생각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걸 다 더하는 걸 내부 에너지라 한다 이런 말.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때 재미있게도 첫 번째 1. 각 영역별 에너지 각 영역별 에너지 크기는 매우 크게 구분됩니다. 매우 크게 구분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 연력학에서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는 대략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요? 그 시스템이 뭐가 됐건 간에 그 시스템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들의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래서 실제적으로 그 크기가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대략 어느 정도 될까요? 바로 1에서 100kJ/몰 정도 됩니다. 1에서 100kJ/몰 정도 나옵니다. 즉 시스템을 구성하는 운동에너지 위치에너지를 다 합하면 그 시스템이 뭐가 됐건 뭐 전우주 뭐가 됐건 데리고 와서 만들면 적인 에너지는 대략 저 스케일 안에 들어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1몰당 한 100kJ/몰 내외입니다. 아주 커봐야 100kJ/몰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 화학 에너지는 어느 정도 되게요? 화학 에너지는 대략 10의 3승에서 10의 4승 kJ/몰 요 안에 들어옵니다. 이 안에 들어와요. 1000에서 10,000 kJ/몰. 사실 만은 좀 심하고 대략 수천 kJ/몰 요 안에 들어옵니다. 그 다음 핵에너지는 어느 정도 될까요? 핵에너지는 10의 8승 kJ/몰 정도 됩니다. 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 영역의 연구에서 영역들은 무시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예요. 즉 내가 내부 에너지를 이 정도 안에서만 내가 생각을 한다면 거기에서 화학 반응과 핵 반응은 전혀 고려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 에너지 영역에서는 절대로 화학 반응이나 핵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마찬가지로 자 내가 만약에 이 영역대에 일을 한다. 만약에 핵 반응을 하겠다. 그럼 핵 반응을 하면 당연히 물질 내부의 역학적 에너지 변화나 화학 변화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자, 내가 핵 반응을 시킬 거예요. 그럼 그 안에 들어있는 알갱이들 사이에 역학적 에너지 변화나 화학 에너지 변화나 있겠어요, 없겠어요? 당연히 있겠죠. 있지만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전혀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완전 무시될 테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핵 반응을 생각할 땐 당연히 역학적 에너지나 화학 에너지도 변하죠. 변하지만 생각 하나 안 하나 이게 너무 크기 때문에 이것만 생각해도 거의 실험 오차가 나오질 않아요.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 영역이 작은 데를 연구하건 에너지 영역을 큰 데를 연구를 하건 그 영역만 집중하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내가 이 시스템의 역학적 에너지만 연구하고 싶다? 이것만 하면 되고요. 화학 반응만 생각하고 싶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핵 반응만 하고 싶다?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걸 간섭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숫자의 스케일이 확 차이가 나기 때문에. 알겠죠? 그래서 핵에너지 같은 경우는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너무 압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서 이 핵에너지 같은 경우 이 에너지 스케일을 보자마자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할까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자, 사람의 생각은 항상 뭐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뭔가 새로운 걸 봤을 때 항상 사람은 이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바로 뭐예요? 돈이요, 돈. 돈. 인간의 모든 생각에서 돈을 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어렵잖아요. 모든 생각에서 항상 돈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돈으로 생각해 보자고, 돈으로. 어? 그럼 생각해봐. 이렇게 무지막지하게 강력한 에너지를 원하는 구매자가 있겠어, 없겠어요?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강력한 에너지를 원하는 구매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소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소비자한테 어떤 상품을 만들어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냐고요. 이해하겠어요?
그럼 이걸 딱 보고 이걸 원하는 소비자가 있을 거다. 그럼 그 소비자한테 내가 물건을 만들어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네? 그럼 이걸 딱 보자마자 이걸 만들어 팔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 뭐겠어요? 바로 인간이 만든 상품 중에서 부가가치가 가장 높은 상품을 만들면 좋을 거 아니에요. 부가가치란 말 알죠? 원재료비에 비해서 생산 최종 상품의 가격이 월등히 높은 거. 그런 걸 부가가치 높다고 하잖아요. 인간이 만드는 상품 중에서 부가가치 제일 높은 상품이 뭐냐고요? 인간이 만드는 상품 중에서 부가가치가 제일 높은, 즉 뭐냐면은 수익이 가장 높은 상품. 바로 무기요, 무기. 국방체계, 국방체계. 무기는 부르는 게 값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에서부터 받아들여서 쓰고 있는 무기 중에 그 제블린이라고 알아요? 대전차 미사일? 크기는 한 요만큼 하는데 거기 이제 미사일 하나씩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상자에 하나씩 패킹이 돼 있거든요.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고 딱 쏘는 거예요. 그럼 푹 날아가면 탱크에 맞으면 탱크 아작 나거든요. 그러면 그 제블린 미사일 한 대 얼마예요? 한번 딱 땡기면 얼마냐고 이거. 1억이에요, 1억. 제블린 미사일 한 발에 1억이에요. 그러니까 그 상자에서 꺼내는 거 누르는 순간 바로 1억이에요. 자, 여러분 이게 버튼 하나 1억이거든요. 근데 이걸로 탱크를 잡으면 이익일까요, 손해일까요? 무지막지한 이익이에요. 왜일까요? 네, 탱크 한 대가 150억 하거든요. 탱크 한 대가 150억 하기 때문에 1억짜리 미사일로 150억짜리 탱크를 잡았다. 그럼 이거는 이익이에요, 손해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쟁에서 쓰는 돈이라고 하는 건 우리 일상생활 경제 수준이 상상을 초월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상상을 초월해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기 우리나라 지금 생산하는 KF-21 전투기 한 대 얼마예요? 네, 바로 1,500억 정도 하거든요. 아마 좀 지금 4.5세대에서 5세대로 이제 진화 중이기 때문에 아마 곧 2,000억 넘어설 거예요. 그런 전투기 한 대가 2,000억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전쟁은 돈잔치예요, 돈잔치. 그러면 이때 이런 걸 딱 보자마자 이야 폭탄 이런 생각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류 최초로 핵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인류 최초로 핵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 핵 반응에 대한 연구를 한 사람, 바로 큐리 부인이죠. 그래서 큐리 부인이 그 핵 연구로, 핵 반응 연구로 뭘 받아요? 노벨상 받고 그 유명한 원소 폴로늄 발견하시잖아요. 그 마리 큐리가 언제 사람이에요? 마리 큐리가 그렇죠,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옛날 사람이죠. 그렇죠. 우리 옛날 오빠 이름은? 우리 오빠 이름은? 홍진성. 홍흥봉 씨 알아요? 홍흥봉 씨는 몰라요? 그래요? 홍진성? 그 가수 중에 진성 씨 있잖아요. 그냥 진성 씨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네, 트로트 가수 중에 진성 씨라는 유명하신 가수인데. 보릿고기. 좋네. 너는 보릿고기란 말을 알아요? 그래? 알겠어요. 이제 진성군. 그렇지. 옛날이죠, 옛날. 마당 키리는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 사람. 그 마당 키리가 핵 반응 연구한 게 1800년이고요. 근데 무슨 말 알겠어요? 그 마담 키리가 자기 딸 퀴리한테 보낸 편지에 뭐라고 되는지 알아요? 마담 키리가 딸 퀴리한테 보낸 편지에 이걸로 폭탄 만들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다고 써 있어요, 여기. 19세기 사람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이런 에너지 스케일을 보면 학자들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사실 핵폭탄에 대한 중요한 업적은 오펜하이머가 쌓은 건 맞지만 오펜하이머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지식으로 만든 게 아니란 얘기예요. 이미 오펜하이머 시전 50년, 100년 전에 이미 사람들은 이런 아이디어를 가지고 연구를 해갔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게 이제 미국의 전폭적인 지위로 오펜하이머가 구현화를 한 거지. 실제로는 그 오펜하이머 이전 세대들에서 핵폭탄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왔던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하여튼 됐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냐? 매우 크게 구분된다. 그래서 이 각 연구를 할 때는 각 연구가 서로 중첩되거나 서로 그 뭐냐면 간섭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알아둘 것. 그래서 지금은 우선적으로 역학적 에너지 만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실 핵반응은 화학반응이에요? 물리반응이에요? 핵반응은 물리반응이기 때문에 사실 화학에서는 크게 언급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핵반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그 뭐냐면은 그 핵과학자들도 있고 물리학자들도 있어서 저거는 화학에선 크게 언급하지 않을 거고요. 그리고 화학반응에 대한 연력학은 요 교재 후반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제 화학반응은 그때 뒤에서 좀 얘기를 해보고 우선은 연력학에서 시스템 내의 입자들의 역학적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우선적으로 해보도록 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세 개 중에 우선적으로는 역학적 에너지 먼저 해볼 것이다. 됐고요. 됐고. 자, 그 다음 가만히 있어 보지. 이 얘기를 어디서 해볼까? 이 얘기는 좋아. 뒤에서 해보자. 자, 됐고요. 두 번째 이 내부 에너지는 또 하나 알아두실 거. 딱 봐도 무슨 함수예요? 자, 내부 에너지는 딱 보니 무슨 함수예요? 바로 상태 함수라고요. 열이 무슨 함수라고 했죠? 경로 함수. 뭐로 써놨으니까? 소문자. 그러면 죄소야 이거 소문자 대문자 뭐예요? 대문자. 그럼 무슨 함수? 상태 함수. 여기도 상태 함수. 자, 상태 함수 말 한번 써주시면 경로에 무관하게 처음과 나중의 처음과 나중이 아니고 현 상태만으로 결정되는 함수값. 그걸 상태 함수라고 했죠. 그거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자, 이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저기 줄게요. 저기 준서 때문에 수업을 더 이상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준서하고 그다음에 아까 홍영이도 홍흥봉 아니 홍우엉 아닌데 홍웅 너 좀 기절할 것 같아가지고 괜찮아요? 자,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할게요. 금방 끝나요. 자, 준다. 자, 다음 두 번째. 이샤. 여러분들이 요 처음에 시작하면 첫 번째 타임에 여러분 너무 피곤해 하더라고요. 항상 그렇더라고. 준서 괜찮아요? 준서 지금 거의 기절했죠 아까. 그렇죠. 그래 알겠습니다. 진성이가 저기 좀 봐줘요. 멋져요 진성이. 진성이 되게 사람이 멋진데? 진짜 좋아요. 좋습니다. 자, 어쨌건 두 번째 뭐야 노란색이네. 자, 그다음 2.2 에너지 보존. 자, 잘 보세요. 첫 번째 1. 서라운딩과 시스템. 서라운딩과 시스템 사이의 열
일교환은 시스템의 내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죠. 자,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보통 이제 도표를 그릴 때 시스템이 이렇게 있고 서라운딩이 뭐 보통 물리적으로는 사이즈가 더 크기 때문에 시스템 주변의 것을 서라운딩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텐데, 이때 시스템과 서라운딩 사이에 뭐 예를 들어 이옵 해가지고 열이 출입할 수도 있고, 이옵해서 아이고 일이 출입할 수도 있고, 이옵해서 열이 출입할 수도 있다, 이런 말이에요. 맞아요? 그 일이 서라운딩에서 시스템으로 올 수도 있고, 뭐 역으로 거꾸로 나올 수도 있고, 또 거꾸로 나올 수도 있고, 왔다리 갔다리 할 거란 말인 거지.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이 일과 열은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죠. 맞아요? 자,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수단 중에 일과 열 말고 다른 거 있어, 없어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일과 열을 제외한 다른 것들은 없죠. 왜죠? 몰라요? 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에너지의 정의가 뭐예요? 바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었죠. 기억나요?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에너지로 정의하고, 그 다음 일을 흡수하면 뭐가 변하죠? 에너지가 변하죠. 맞아요? 그래서 에너지 정의가 일을 할 능력 때문에 어떤 대상이 일을 흡수하게 되면 에너지 상태가 변한다고요. 저게 에너지와 일의 정의인데, 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죠? 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저번 시간에 했잖아요.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시스템이 어떤 변화가 동안 변화한 열량대가 이 이외의 에너지를 어. 변화시키는 열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냐면 뜨끈뜨끈로 정의하는 게 아니라, 열의 정의는 일을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모든 것을 열로 정의한다고 했죠. 기억해요? 네. 그래서 일과 열은 교집합이 있다 없다? 교집합이 없어요. 즉, 에너지는 일 출입이 되면 에너지가 변하는데, 그 일 말고도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는 다른 것들을 열로 정의한 거예요. 즉, 일이 아닌 걸 열로 정의한 거예요. 즉, 일이 아닌 걸 열로 정의한 거니까 일과 열을 합하면 모든 게 돼야 되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열의 정의가 일이 아닌 것으로 열을 정의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과 열을 더하면 모든 전체 집합이 돼야 되겠죠. 그 전체 집합이 누가가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변화가 전체 집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변화시키는 수단은 오직 뭐밖에 없다?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하고? 일과 열. 그렇게 정한 걸, 그걸 열역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저것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게 바로 연력학 제1법칙의 표현입니다. 자, Q가 뭐라고 그랬어요? Q가 뭘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Q가 뭘 표현하는 거예요? 열이죠, 열. W는 뭘 표현하는 거예요? 1이죠, 1. 자, 그런데 열이라는 말의 의미는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열량의 크기를 얘기하는 거라고 했어요. 열량을 함유하고 있는 것의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열 변화량이라고 했어요. 열량 함유의 변화량을 열로 정의한 거예요. 즉 Q를 보는 순간 그 이만큼 열이 있나 보다 이게 아니고 어떤 대상이 이만큼 열량이 변했구나. 흡수했으면 플러스에 마이너스예요. 흡수했으면 플러스, 방출했으면 마이너스. 일도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절대적인 일, 그게 아니고 그 대상이 일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 전체 에너지의 변화량을 일이라고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것도 만약에 시스템이 일을 내어 놓았으면 부호가 뭐가 되겠어요? 시스템이 일을 내어 놓았으면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요. 서라운딩으로부터 시스템이 일을 받았으면 그때는 플러스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열의 변화, 일의 변화. 그것이 누구의 변화를 일으킨다? 누구의 변화를 일으킨다? 내부 에너지의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생각해봐. 어떤 시스템에 열을 줄 수도 있고 일을 줬더니 열을 주기도 하고 일을 줬더니 이 내부 에너지 상태가 변하더래. 변해. 자, 너무 이상한 표현이에요. 완전 자명한 표현이에요. 자, 너무 이상한 표현이에요.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너무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이 녀석은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수학적으로 증명합니다. 가한 경험적 상식적 표현이에요. 이 표현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first law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저 표현을. 그래서 저 first law는 증명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증명 불가능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리고 이 증명 불가능한 first law에 또 어떤 표현이 하나가 들어가 있냐면 등호가 들어가 있죠. 등호. 이 등호의 의미가 뭐겠어요? 이게 또 에너지 보존이죠. 이게 에너지 보존이란 말 알겠어요? 자, 잘 봐요. 어떤 시스템에 열을 줄 수도 있고 일을 줄 수도 있고 그럼 그 안에 에너지 상태가 변할 거 아니에요. 자, 뭐도 주고 뭐도 줬는데 안 변하면 이상한 거지. 알겠어요? 뭘 줬으면 변해야지. 알겠죠? 변하는데 딱 준 만큼만 변한다는 거예요. 알겠어요? 더 변하는 것도 아니고 덜 변하는 것도 아니고 준 만큼만 변한다. 그게 뭐예요? 에너지 보존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다른 말로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것 자체는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입장에서는 이제 이 수식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증명이 안 되는 거니까 뭐겠어요? 외우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외우는 것에서부터 연력학이 시작되는 거야. 수리적인 연력학이 시작되는 거야. 됐죠? 그 다음 거시적 표현이 아니라면 어떤 표현도 있겠어요? 미시적 표현도 있겠죠? 그때 표현은 이렇게 바뀝니다. 자, 미시적 표현은 바로 미분이 가능할 정도의 극소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경우는 델타 표시를 미분 가능 기호 D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거시적으로 열과 일과 내부 에너지가 뭉텅 변할 때의 표현이고 그게 아니라 인간이 인식할 수 없을 정도의 극소 변하고 연속적 변화일 때 그때는 미분기호 D를 써서 D, DQ, DW로 표현을 해줍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이땐 이걸 알 수 있겠네요. 미시 변화에서는
뭐 죄송해요. 내가 너무 제가 너무 내가 재미없는 내가 너무 의미 없는 얘기들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해요. 아 진짜. 진짜 죄송해요. 자, 그럼 다시 요것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미시 변화에서는 뭐와 무엇의 구분이 없을까요? 이 표현과 이 표현을 보면 알 수 있죠. 이게 요거만 하고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춘! 준범아 좀 깨워봐요. 좀. 현춘아! 좀 힘내주세요. 자, 요 수식하고 요 수식을 보면 알 수 있죠. 미시 변화에서는 누구와 누구가 구분되어 있습니다. 나중 흡열 발열. 에너지와 이 변화 플러스 마이너스 자, 잘 봐요. 대문자로 표현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상태함수. 소문자로 표현하는 게 경로함수. 변화량을 표현하는 상태함수는 앞에 뭘 붙인다고요? 델타. 근데 경로함수는 변화량이어도 뭘 붙이지 않는다고요? 앞에 델타를 붙이지 않죠. 그게 상태함수와 경로함수의 차이죠. 근데 여기는 표현이 있다 없다를 떠나서 표현이 같아졌어요, 달라졌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럼 뭐겠어요? 바로 상태함수와 경로함수의 차이가 있다 없다? 없어집니다. 미시 변화에서는. 자, 왜냐? 그건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배웠던 걸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자, 뭐냐면 여러분들이 물리 시간에 기초 물리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상태함수와 경로함수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자, 잘 봐요.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 여기가 이제 끝이라고 해요. 그럼 아시다시피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걸 우리가 경로라고 하죠. 그죠? 그러니까 거리라고 하잖아. 거리. 그 거리는 딱 봐도 경로함수예요, 상태함수예요. 경로함수죠. 근데 여러분 시작에서 끝을 잇는 벡터는 이걸 변이라고 하고요. 변이는 딱 봐도 경로함수겠어요, 상태함수겠어요. 이거 상태함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끝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면 경로함수하고 상태함수는 분명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그 변화 구간을 이렇게 잡아보자고요. 이렇게 잡아보자고. 그럼 여기가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라고 해봐. 그럼 여기서는 어디가 경로예요? 이게 경로고요. 어디가 변이에요? 이게 변이죠. 뭐. 무슨 말 알겠어요? 즉 구간이 좁으면 경로함수와 상태함수가 구별이 된다 안 된다?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미시 구간에서는 이게 경로함수냐 상태함수냐를 구분하지 않고 미시 변화 표시를 넣어준다 이런 얘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죠? 그래서 연력학 제1법칙을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고 이렇게 표기할 수도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이 논리를 기억하시고 10분 쉬었도록 하겠습니다. 현실 갔다 오세요. 시적에서 여기 나온 인지가 어떤 걸 뜻하는 저기 미분을 아직 안 배웠죠? 네. 네, 그 미분이라고 하는 아주 극소 구간에서 연산하는 연산 방법이 있거든요. 그때 쓰는 수학적 기호예요. 근데 지금은 그 미분을 직접적으로 하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아주 인식하지 못할 아주 연속적이고 아주 좁은 구간에 대한 변화량이다라고만 생각합시다. 네, 수학 시간에 좀 더 배우면 익숙해질 거예요. 오세요. 좋아. 오늘 지성이